아까 그 명성황후 얘기하다가 이제 네. 왔는데 네. 낭독 콘서트라는 형식을 스스로 창안하셨고 네. 작품은 누가 써요? 그 영영이별 영리의별은 김별아 소설가 작가. 김별아 씨 거를 예. 이렇게 아답트 해가지고 각색 부분 비슷한? 각색까지는 안 했고요. 주로 1인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는 발췌? 네, 맞습니다. 그렇게 했고 한중록은 해경궁 홍씨. 네, 해경궁 홍씨 한중록은 그 희곡 아주 잘 쓰는 고현옥 작가가 저기 드라마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명성황후는 그 이미 뭐 뮤지컬도 있고 뭐 하니까 있죠. 그렇지만 낭독 콘서트용으로 좀 이렇게 하나 만들면 될 것 근데 같은데요. 그건 제 지나친 욕심인 것 같기는 해요. 왜요? 글쎄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런 공연을 할 때 그냥 내가 배우로서 이 무대에 서서 관객들하고 단순히 만나는 게 아니라 아까 빙의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쩌면은 저는 이게 한바탕 굿 무대에서 그리고 초혼가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뭔가 살풀이도 될 수 있고요. 그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그래서 제가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 200년, 400년 전에 그들하고 만나는 이 거리를 뭔가를 좀 배우라는 매개를 개최를 통해서 만난다. 그거는 제가 배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네. 저는 빨리 우리 박 선생님이 명성황후가 된 걸 듣고 싶다니까요. 그러세요? 네. 큰일 났네요. 작가를 좀 이렇게 구하셔가지고. 네, 좋은 작가가 명성황후 참 가슴 아프죠. 그 격동에 그 시간을 살았던 그러고 비명에 간 그 명성황후. 그 마지막 그 1인 자객들이 들이닥쳤을 때 그들에게 일갈하는 그 명성황후의 장면을 제가 보고 싶거든요. 네. 네. 제가 마음에 담아두겠습니다. 아니,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물론 다른 배우들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모노드라마 하는 배우들은 많아요. 네. 낭독 콘서트 형식의 목소리 연기, 그걸 통한 관객들의 몰입, 이건 사실 박정자만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저도 한쪽 마음으로는 그런 자부심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박정자 아니면 못해 하는 거. 근데 배우한테 그게 없으면 안 되거든요. 물론이죠. 이건 나 아니면 안 돼. 이거 중요합니다. 제가 그 작품의 일부분을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들려드리긴 좀 어렵고 올해가 마침 또 3.1운동 100주년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별한 낭독을 하셨죠? 제가 두 차례 4.19와 그리고 현충일에 어떤 행사에서 그 3.1 독립 선언서를 물론 뭐 긴 중에 어떤 한 부분을 읽는데 그때도 제가 막 눈물이 났어요. 그걸 읽으면서. 이렇게 정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몸소, 정말 스스로 한 길로 나서는 사람들이 있구나 생각하면 지금 사는 사람들이 너무 좀 비겁한 것 같아요. 지금 조금 좀 청해 들을까요? 오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차로서 세계 만방에 고하여 인류 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며 차로서 자손 만대에 고하여 민족 자존의 정권을 영육해 하노라. 구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 강권주의의 희생을 작하여 유사일에 누천년에 처음으로 이민족 겸재의 통고를 상한 지 금에 10년을 과한지라. 생존권의 박상됨이 무릇히 하며 심령상 발전의 장애됨이 무릇히 하며 민족적 존영의 훼손됨이 무릇히 하며 신예와 독창으로서 세계 문화의 대조류에 기여 보비할
기연을 유실함이 무릇 기한 오등이 자에 분기하도다. 양심이 아와 동존하며 진리가 아와 병진하는도다. 남녀노소 없이 음울한 고소로서 활발히 기례하여 만휘 군상으로 더불어 흔쾌한 부활을 성수하게 되도다. 1100세 조령이 오등을 의무하며 전 세계 기운이 오등을 외호하나니 착수가 곧 성공이라. 다만 전두의 광명으로 맥진할 따름인디요. 네. 이건 너무 아름다운 문장이고요. 독립선언이기 때문에 네. 제가 이렇게 듣고 감동을 받았지만 감히 박수를 못 치겠어요. 아, 네. 같이 박수 안 만세를 치는- 불러야 되는 맞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물론 좋은 시도 있겠지만 저는 참 이 선언문이 참 좋습니다. 네. 아주 역시 박 선생님의 뭐랄까요, 힘 있는 목소리,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 그런 게 또 100분 발휘되는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 연극 작품은 총 몇 작품 하신 걸로 기억하세요? 뭐 아까 숫자는 뭐 박지 네. 않다고 하셨으니까 네, 그냥 대략 한 160, 70편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한 작품을 여러 번 하신 경우도 많이 있으시고. 물론 그래서요. 그렇죠? 네. 영화도 하셨죠? 저는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네. 근데 저희 오라버니가 영화 감독이기도 하셨고. 근데 오라버니 영화에는 제가 한 번도 출연을 해본 적이 없고요. 영화 감독 박상호 감독님. 네, 맞습니다. 저는 세계가 사랑하는 김기현 감독님하고 김기현 감독님. 이미 세상에 안 계시지만 그분이 저를 처음 영화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그분 한효를 만드신. 아니, 네. 그죠? 그러면요. 이어도 제가 김기현 감독님하고 했던 작품은 이어도 또 육체의 약속, 흙, 여러 가지 작품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해외 공연도 아주 일찍부터 다니셨었고. 그건 극단 자유의 그러니까요. 김종옥 선생님하고 이병복 선생님이 워낙 유럽에서 많은 시간과 공부를 하신 분들이어서 예. 오히려 미국 쪽보다는 유럽의 페스티벌에 가서 공연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 페스티벌에 참여한다라는 건 뭐냐면 여러 나라의 공연들이 오니까 그렇죠. 그걸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국교가 다들 이렇게 외국 여행 간다는 게 너무 어려웠던 시절이었기 시절부터? 때문에 네. 영국의 유명한 에딘버러 페스티벌. 에딘버러나 그때는 에딘버러는 가지도 못했었고요. 저희는 주로 프랑스 쪽, 스페인 그런 쪽에 많이 갔었습니다. 근데 스페인에서 바르셀로나에서 공연할 때 스페인이 가장 사랑하고 자랑으로 여기는 가르시아 로르카의 피의 결혼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갔는데 그건 물론 제가 대학 때도 그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근데 거기서 바르셀로나에서 우리가 처음 딱 첫 공연하고 그 다음날 신문에 평이 났는데 카피가 너무 좋았어요. 로르카는 배반당하지 않았다. 그런 제목으로. 예. 정말 멋졌어요.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거보다도 그리고 한국이라는 코리아라는 멀고도 먼 조그마한 나라에서 그 시절에는 또 그 나라 사람들은 모르던 나라죠. 그렇죠. 한국이 그 배우들이 와서 네. 자기들이 사랑하는 작품을 그러니까 배반당하지 않았다. 배반당하지 않았다. 근데 그거를 작가 로르카의 작품을 그대로 무대에 옮겼으면 의미가 없는데 김종옥 선생님과 이병복 선생님이 완전히 우리의 무대로 우리의 의상, 우리의 무대, 몸짓, 언어 한국 의상으로요? 물론이죠. 네. 재창조하신 거네요? 물론이죠. 네. 극단 자유는 김종옥 선생님하고 했던 작업 중에 그런 햄릿도 그렇게 했고요. 햄릿도 그냥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처음부터 끝까지 공연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아리랑도 부르면서 네. 한국 광대도 형제에서. 나오면서 네.
아, 참 그런 공연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계 무대에 정말 많이 나갔었습니다. 네, 네. 그 아까 한 160, 170여 작품들 중에 역시 또 뭐 이런 식상한 질문 많이 받으셨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대표죠?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이라면 뭐 이런 거 어떤 작품이 기억에 남으세요? 제가 19 그리고 80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19살 청년과 80 할머니의 사랑. 아, 사랑. 네. 크게 말하면 사랑이죠. 사랑이죠. 적게 말해도 사랑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마침 지금 21년 내년 후년이면 80이 됩니다. 그렇죠. 그때 그 공연을 또 다시 할 거예요. 네. 19살짜리랑 하셔야 돼요? 아니요. 실제로 19살은 무대 위에서 그 공연을 못 합니다. 그런가요? 네, 이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제가 2003년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6번 공연을 했었어요. 그랬죠? 네. 간헐적으로 해왔는데 이번에는 정말 80이 돼서. 근데 80이라는 나이가 굉장히 멋진 나이인 것 같아요. 멋진 나이다? 네. 어떤 뜻이죠? 아주 꽉 찬 나이, 아주 지혜롭고 지혜도 알고 사랑도 알고 겸손도 알고 제가 바라는 건 그 공연을 하면서 자꾸 그 주인공 80의 할머니 모두를 제가 닮아가고 싶은 거고요. 네. 이 연극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그 극 중에 80의 할머니를 좀 롤 모델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80 멋진 나이다. 꽉 찬 나이. 꽉 찬 나이고 지혜와 사랑과 겸손이 그득 찬 나이다. 뭐 그동안 여러 번 하신 연기에 보다도 아마 내후년 80대 하시는 모습은 더 꽉 찬 연기가 나올 것 같네요. 그거는 장담할 수 없지만 근데 무대 위에서 그 연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참 할머니가 귀엽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머니는 다 귀여운 거야. 네. 그동안 남자 배우는 계속 바뀌었나요?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죠? 연출도 계속 바뀌고요. 공연장도 계속 바뀌고요. 똑같이 반복을 하는 건 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내후년에도 또 다른 남자 배우와 얼마 전에 뮤지컬에도 도전하셨어요? 저는 뮤지컬 좋아합니다. 글쎄, 제가 가끔 노래 부르기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데 뮤지컬 배우로 이렇게 모심을 당한 게 아니라 오디션을 보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니 70대 노 배우를 누가 감히 오디션을 보는? 네,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배우한테 오디션을 보라니 말도 안 되는데. 누구예요? 그거는 사실은 그 신식 컴퍼니에서 선생님 오디션은 없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냥 마음 놓고 갔어요. 그랬더니 모든 스태프들, 연출, 음악, 안무 모든 사람들이 다 영국 스태프들이 오니까. 그리고 오디션이라는 이게 그 우리한테 이렇게 지금은 많이 젊은 연기자들한테는 아주 뭐 일상처럼 돼 있지만 저같이 이렇게 나이 먹은 배우들한테는 오디션이라는 거는 굉장히 이건 자존심의 문제야. 그 자존심 아무것도 아닌데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냥 이렇게 앉아서 뭐 노래를 좋아하느냐, 빌리 엘리엇을 본 적이 있느냐. 나는 물론 뭐 영화로도 봤고 또 뮤지컬로도 봤다. 노래도 잘하느냐. 춤도 출 줄 아느냐, 뭐 이런 얘기 막 자연스럽게 차 마시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대본을 내미는 거예요. 저는 준비도 없이 갔거든요. 한번 해봐라 그래요? 그러면요, 그냥 앉아서. 그래서 그냥 이렇게 뭐 A4 한 장짜리. 그 빌리 엘리엇에서 어떤 역할? 그 빌리는 12살짜리 소년이고요. 저는 할머니 역할. 빌리의 할머니, 그랜마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서슴치 않고 그래 제가 읽었어요.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연출팀들이 할머니 역을 캐스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대요. 근데 이번에 너무나 좋은 당신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다. 네, 네. 아주 한시름 놨다. 이렇게 하고 뭐 저 듣기 좋으라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예, 예. 그래서 한 6개월 물론 더블 캐스팅이었지만 연기하는 동안 연습하는 동안도 그랬고 굉장히 행복했고요. 12살 그 빌리의 할머니. 근데요. 그 원작이 워낙 또 훌륭하잖아요. 너무 좋죠. 네. 감동이 있죠. 어떤 그러니까요. 뮤지컬보다도. 근데 재밌는 건요. 이 빌리가 어린아이가 5명이 그 돌아가면서 했거든요. 아, 이게 왜냐하면 거의 2시간 40분을 처음부터 그렇죠. 끝까지 무대에 네, 떠나지 않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니까. 근데 저하고 딱 빌리하고 둘이 무대에서 할머니가 춤추면서 이미 죽은 영감님, 그러니까 빌리 할아버지 욕을 실컷 해요. 그리고 춤추고 노래하고 이렇게 같이 손잡고 퇴장을 하는데 이 꼬맹이 빌리들이요. 그때는 이 핀 마이크가 잠깐 아웃이 되거든요. 네. 딱 제 눈을 바라보면서 오늘 너무 아름다우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너무 멋지셨어요. 이래요. 그 5 5명 중에 3아이만. 세 아이가? 2아이는 끝내 못해요. 너무 부끄러워서 그런지. 근데 저는요, 그 12살짜리 남자친구들이 저한테 생긴 거예요. 예. 뭐 목소리 연기, 무대 연기, 영화, 스크린, 그리고 뮤지컬. 네. 뭐 다 나름의 장단점이 있고 맛이 있죠. 최고는 뭡니까 그 중에? 연극이죠. 연극이죠. 네.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연기입니다.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어떤 때는 제가 무대 위에서 연기하고 서 있는 제 모습을 문득 바라볼 때가 있어요. 어떻게 봐요? 모르겠어요. 영혼이 이렇게 저쪽에 가서 그러니까 그거는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어떤 때는 분명히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인간의 힘으로 어떤 부분에서는 인간의 힘으로만은 여기까지 올 수 없어 하는 그런 찰나, 잠깐이지만 그때 참 황홀하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그때 제 모습을 이렇게 슬쩍 보면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래 이건 박정자 아니면 아무도 못해. 그렇죠. 그러면서 또 한편 돌아서서 생각하면 박정자 웃기지 마라. 왜 너밖에 못하니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 또 전 그렇게 생각하죠. 57년 정도 하셔야 어쩌면 아마 지금 이런 말씀도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내가 무대에 연기하는 모습을 문득문득 내가 바라볼 때가 있다. 네. 어느 순간은 네.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아닙니다. 느낌이 올 네, 때가 있다. 맞습니다. 네. 어느 순간은 이건 나만 할 수 있다라는 황홀감이 빠진다. 네. 그게 또 다른 에너지라고 그 생각합니다. 맛에 사시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지금은 그런 자랑도 했지만 무대 위에서 실수할 때가 제가 많거든요. 아주 절망적으로 실수했던 경험들이 몇 번 있기 때문에 젊어서는 모든 게 다 가능했었어요. 뭐 실수를 해도 웃으면서 넘어갈 수도 있었고 그리고 별로 그렇게 실수를 할 일이 없었는데 네. 제가 몇 년 전에 신의 아그네스를 정동 극장에서 하면서 신의 아그네스. 네. 그 첫날 내일이 공연인데 이제 무대 연습을 밤 거의 12시까지 연습을 하고 주차장으로 제가 이렇게 운전하기 위해서 차로 가는데 아주 칠흑같이 어두웠어요. 그리고 주차장에 불도 하나도 없었고 네, 이렇게 노천인데 네. 제가 가다가 막 급한 마음에 그냥 넘어졌는데 아이고. 그냥 앞으로 넘어졌죠. 그랬을 때 이건 대형 사고구나. 바로 내일부터 공연인데. 내일부터 공연인데. 그래서 제가 얼른 이렇게
돌아 누워서 하늘을 보면서 하느님, 저 내일부터 공연이에요. 도무지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너무 이게 컸었어요. 네. 이 충격이. 네. 어떤 스텝이 나오다가 그 껌껌한 데서 저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병원의 응급실에 저를 데려갔는데 그때 손숙 씨하고 작업을 할 때인데 손숙 씨가 막 뒤미쳐 오더니 형님 거울 보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그러니까 얼굴에 찰과상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입안이 다 이렇게 하여튼 뭐 10번을 꼬맸어야 했었으니까 뭐 근데 마침 제가 수녀 원장이어서 뭐 반창고는 붙였지만 그리고 이 무릎은 완전히 그 간이 기부스를 했었어야 되고 저런. 첫날 무대에 섰는데 중간쯤 가서 제가 대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갑자기 백지장처럼 하얘지는 거죠. 머릿속이. 네. 예. 그다음부터는 제가 대본을 들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무대에서 손숙 씨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건인가 하고. 아마 잠꼬대로라도 제가 그 대사는 해요. 그렇겠죠. 100번, 1000번이라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그 전날 그 충격, 네. 그 사고에, 그리고 아마 그런 약 부작용도 있었겠죠. 당연하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를 더 괴롭게 만들었던 건 몇몇 관객이었어요. 공연 끝나고 손숙 씨가 사실 그 아마 영화나 TV 같았으면 촬영을 연기를 했었겠지만 연극은 그 현장에서 관객하고 만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박 선생이 어제 그런 큰 사고를 당해서 오늘 무대에 설 수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셨다. 조금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해해달라 그랬더니 막 격려의 박수가 왔어요. 네. 그 다음에 몇몇 관객이 환불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이 연극을 본 관객들은 정말 연극을 사랑하는 관객들일까? 그런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는 정말 그냥 이 세상으로부터 그냥 연기로 그냥 사라져버리고 싶었어요. 죽은 육신까지도 귀찮았어요. 저는 제가 사는 동안에 관객이 영순이거든요. 그렇죠. 저에게는. 예. 그런데 그 관객 중에 몇몇 사람이 그런 그 환불을 요구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도 저는 되게 아주 큰 상처죠. 또 그리고 따지고 보면 거슬러 가보면 사고 때문이든 뭐든 결국은 제가 잘못한 거죠. 본인의 탓으로. 물론이죠. 그만큼 무대는 우리 인간 박정재 선생님께 황홀함을 주기도 하지만 무서운 곳이네. 맞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이제 나이 먹으면서 점점 더 무서워져요. 그럼 지금도 그 무서운 무대를 그러나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군요. 네, 저는 연극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연극이라는 삶 그 자체가 없으면 이름도 평범하잖아요. 박정자. 그래도 그 이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초대석에 초대를 받았으니 참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무서운 그러나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무대 내일도 또 서고 모레도 또 서고 내년에도 또 설 거다 이 말씀이시죠? 네. 저희도 기대하겠고 아까부터 부탁드린 것처럼 명성황후 목소리 낭독 콘서트도 또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멋있게 끝낼까요? 아닙니다. 지금. 마지막 멋진 연극 대사처럼 한마디 해주시면. 제가 좋아하는 근본 대사로 표현하기보다는 그 셰익스피어의 맥베스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이란 다만 걷고 있는 그림자. 무대 위에 나타나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몇 마디 대사를 내어 뱉고 무대 밖으로 사라져서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 단역 배우에 불과하다.
우리의 인생이 걷고 있는 그림자. 그림자.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 몇 마디 대사 내뱉는 그게 우리 인생이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더 이상 덧붙일 말씀이 없습니다. 대배우 박정자 씨를 함께 만났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세요.